안녕하세요. 4월 15일 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도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으로 LA 한인타운까지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달 탐사와 GPS까지 포함한 우주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머스크의 도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사회보장청에 개인정보에 접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팔레스타인계 학생이 시민권 면접 중 체포돼 정치적 보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이 둔화되고 있으며 남부는 하락세를, 북동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안한 경제 속에 금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과 속도전 방식의 간소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트럼프계 인사를 워싱턴 사무소장에 영입하며 통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와 원조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6월 대선에 참여할 재외국민은 4월 24일까지 투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는 학교의 채용과 입학제도, DI 프로그램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를 위헌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 지원을 전격 동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 연결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하버드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입학 심사부터 교수 채용, 국제학생 감시, 그리고 DEI 프로그램 전면 폐지까지 행정부는 2028년까지 연방정부의 직접 감시를 요구했는데요. 하버드는 이를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과 학문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공식 거부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행정부는 총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하버드 앨런 가버 총장은 어떤 정부도 대학의 교육 내용이나 연구 주제를 지시해선 안 된다하며 대학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콜롬비아대에 이어서 하버드까지 정조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문과 정치의 충돌, 그 끝이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이라면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윤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코니 아일랜드에서 고령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90세 노인을 야구 방망이로 공격하는 범죄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을 해외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미국 시민을 외국 교도소에 보내는 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200여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전례가 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교도소 외주화 기회로 평가하고 심지어 미국 시민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으로 보는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귀화 시민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현재 관련 법 검토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악질 범죄자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관련 논의가 미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8분 샌디에고 카운티 인근 줄리안 남쪽 대륙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처음에 규모 6.2, 그리고 6.7, 최종 5.2로 정정했으며 진앙은 지하 약 13km로 파악됐습니다. 약 5초 전 조기 경보가 울렸고 지진은 LA, 얼바인, 파사디나, 토렌스 등 남가주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LA 한인타운도 흔들리며 한인 주민들 사이에 긴급 문의가 빗발쳤고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흔들림과 좌우 진동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졌으며 현재까지 피해보고는 없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 협력을 전면 확대합니다. 양국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민간 우주 대화를 통해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공동 참여, 유인 우주 비행 기술 개발, 라그랑주점 임무 추진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GPS와 KPS의 상호 운용, 기상위성 공동 개발 등 항법, 지구 관측 분야 협력도 본격화하며 한미 우주 동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효율성부 도지가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보장청 SSA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지 친화 인사를 기관 수장에 앉히며 압박했고 내부 반발로 일부 고위 직원이 강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SSA는 7천만 명 이상의 근로, 거주, 급여 데이터를 보유한 핵심 기관으로 도지의 무리한 접근은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 판사까지 나서 제동을 걸었지만 도지는 여전히 데이터 접근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콜롬비아 대학생 모센 마다위가 시민권 인터뷰를 받기 위해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사무소에 방문했다가 돌연 체포됐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0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그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강제 추방을 일시 금지했지만 이번 체포는 미국 내 반이스라엘 시위들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0년간 동네의 사랑을 받아온 워싱턴 DC의 인기 식당 브루클랜스 파이니스트가 임금 인상 압박과 매출 급감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팁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급등했지만 팬데믹 여파의 소비심리 위축 속에 매출은 2019년 290만 달러에서 2023년 160만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운영자 토니 토멜드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어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면서 현 상황을 소상공인 붕괴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이 결국 대형 체인만 남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단독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7%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작년 6% 상승률에 비해서 큰 둔화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일부 도시는 실제로 집값이 하락했는데 이는 허리케인 리스크와 신축 주택 증가, 인구 유입 감소 때문입니다. 반면 뉴욕 북부 등 북동부 지역은 매물 부족으로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호가보다 6만 달러 이상 웃돈에 거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리는 다소 낮아졌고 매물도 늘고 있어 시장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집값은 60% 상승 상태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관세 정책 변화와 경제 불안 속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혼란과 금리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와 중앙은행 모두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실제로 금 ETF와 금광 주식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코스코도 금괴를 대중에 판매할 만큼 금테크는 이제 주류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급등한 금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을 예고하며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더 좋은 합의를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베트남, 한국 등 동맹국과 속도전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FTA 대신 원칙적 합의, Agreement in Principle 형태의 간소한 딜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 이후에 90일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 조속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되며
최상의 제안을 들고 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통상 정책과 자동차 관세 대응 강화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이 깊은 드루 퍼거슨 전 하원 의원을 워싱턴 사무소 신임 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퍼거슨은 조지아주 사선 의원 출신으로 현대기아차 공장이 위치한 지역 대표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세제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의 자동차, UAM, 로보틱스 협력 확대를 위한 대관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본격화하며 퍼거슨 소장이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와 해외 원조기구 예산을 48% 삭감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UN, 나토 등 국제기구 지원금의 90%가 줄고 인도적 지원과 글로벌 보건 예산도 절반 넘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과 문화 외교 사업도 폐지 위기에 놓였고 대사관, 영사관 폐쇄, 외교관 수천 명 감축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전 현직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 외교의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농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며 콩 농가는 판로를 잃었고 학교 식재료 납품 프로그램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습니다. 강하게 버티라는 트럼프의 말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이제는 기다릴 여유조차 없다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인 이 지역에서 불만이 확산되며 2026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한국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해외 유권자들은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외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해외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제외 공간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총영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로 제외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선다는 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힘차게 일어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